추석 민심을 살펴본 여야의 평가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데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오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광명시장을 지낸 양길의 더불어민주당 동부가 특위고문,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추석 연휴 편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고향 다녀오셨어요? 성명을 했습니다. 모처럼 쉬었습니다. 고향에 성명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잘 됐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추석 민심, 정치권도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보면 서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추석 민심 평가, 여야 평가 어떻게 들으셨고 또 개인적으로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추석 명절에 모이면요, 취업 얘기, 결혼 얘기 이런 거 잘 않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굉장히 그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잘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 달 이상 계속 언론과 또 국회 또 야당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머지는 민생 또 경제 또 나아가서는 요즘 북한 핵 문제로 또 한미 간 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이 재개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 뭐 이런 걸 좀 정치권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집권 여당이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민심을 제가 좀 많이 들었고 또 그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원님?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추석 민심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자기 지지하시는 분들 만나거나 자영업자들 만나시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연휴 때에 KBS하고 SBS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 주변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과반 이상이 나오고 또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반 이상이 나온 게 저는 객관적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마치 이것을 정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조국 브레이크홀에서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명백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정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국민들이 50% 넘는 국민들이 정쟁을 원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민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늘상적으로 민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당은 민생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당이나 청와대가 과도한 정책을 쓴 것이 아닌지 이미 썼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라든지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침체 시기에 맞는 정책인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여당부터가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쟁 때문에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도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좀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앞으로 있을 전국 구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열립니다. 여기서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대통령께서는 일단 조국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또 검찰대로 수사를 해라.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무 혁신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또 검찰 수사에서
뭐 조장관이나 그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또 그대로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그런 민생과 개혁을 더 강하게 주문하고 같이 당정이 지금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셔서 역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역점을 둬서 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화를 내고 좀 신경질 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달래서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경제 협력의 돌파구도 좀 마련하고 또 국민의 안보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지금 골치는 아프시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일희일비가 아니라 큰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진행이 된다면 예. 또 해뜰 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첫 수보회의니까 보통 수보회의에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정치 관련 발언이 혹시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양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할 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시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벌어졌던 굉장히 중대한 사안은 법무부가 사실은 직권 남용을 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소위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사실 한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그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의 차관과 검찰국장은 인사를 만드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지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 남용의 문제거든요. 법무부가 사실은 감찰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법무부에서 명백하게 직권 남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를 감찰을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직권 남용하는 행위가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무슨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런 데랑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가 그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양 고문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 의원께서 다시 받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렇다면 법무부의 차관이나 검찰국장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해법 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타진했고 그런 것들이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해명을 했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국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자. 그 검사의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오늘의 검찰의 문제에도 가장 큰 요인이다 해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좀 강화하려고 해서 그런 감찰 본부장을 지금 새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고검장이 3자리가 비어 있고 검사장이 3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 정기 인사긴 하지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법무부와 검찰을 좀 쇄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한 법무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고요. 물론 그게 수사의 지침이라든지 뭔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지만 검찰 내부와 법무부가 조율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아주 죄를 물을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직 차관도 그렇고 검찰국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검찰청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했죠. 대검 차장한테는 차관이 전화를 하고 검찰국장은 대검에 있는 반부패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업무 협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문제는 조국 장관이 한 얘기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법무개혁, 검찰개혁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런 정치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 저런 정치검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저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하신 말씀대로 조국 장관도 한 얘기대로 하는 것이 저는 사리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이고요. 예, 검찰 개혁 혹은 조국 장관의 뭐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주를 좀 돌아본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일 의아스러운 거는 이제 소위 검찰의 공보 준칙이라는 것을 내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2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적폐 수사도 있었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수사도 있었고 별 수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원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도대체 검찰이 왜 포토라인을 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적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공보준칙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자기 부인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공보준칙을 얘기를 하면 저도 사실은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에 대해서는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또는 적폐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자기 부인이 대상이 되니까 이제는 안 된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뻔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정기국회가 앞두고 있어요. 이게 또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은 이상한 게요.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실제로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전히 50% 넘게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비 일학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란 자체는 피의자의 아니죠.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의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준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이번 사건이 매듭된 다음부터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전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전에 사실은요. 이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것도 4분 이상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미 자살을 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이 공보준칙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 부인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아유,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양금 또 언론인 출신인데 네, 저도 뭐 옛날에 관심이 많으시죠? 동아일보 기자할 때 검찰에 출입해봐서 피의사실 공포라든지 또 아까 공보 준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태근 의원님 말씀도 뭐 오비일학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조국 리스크를 감수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도 청문회 과정 속에서 자기 개인이 함부로 그만 못 둔다. 임명권자에 대해서 따르겠다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부터 검찰 개혁을 보던 거에 대한 굉장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의 후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잔가지들보다는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무 혁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조국 장관이 지난번에 과로와 상사의 부당 지시로 죽은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한 거. 그것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명하복 때문에
어떠한 그 조직 문화가 경직돼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를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공보 중시도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검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기자분들이요 지금 저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반드시 검찰이 흘리지 않아도 기자분들이 그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와 관련해서 공보 준칙을 강화해서 일단은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예.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 법무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금은 시도를 해야 할 때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큰 틀에 검찰개혁 법무혁신의 화두를 던질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석 연휴에 굉장히 장외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사실 그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다소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많이 내주셨던 편이라서 이번 장외 집회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뭐 추석 때 할 게 없으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대정부 질의가 이 정부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의가 있고 이달 말부터는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의혹이 나와요. 증거인멸 혐의도 나오고 심지어는 PC를 교체했다고 하는 증권사 직원은 조국 후보자를 3번이나 만났고 PC 교체하고 나오니까 조국 후보자가 고맙다라고 격려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론에 밝혀지는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밝혀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사실은 연휴 때 나온 여론조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민주당은 떨어졌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가 늘어나냐? 소위 무당층이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왜 안 가는가? 왜 바른미래당에 안 가는가? 왜 중도층으로 남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연설하고 고함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히 추석 그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론조사인데 왜 민주당을 떠난 지지층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가? 이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안 올라는 것을 깊이 성찰을 하시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청문회 전국 그리고 검찰 수사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유리한 국면들이 계속 조성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우리 양 고문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확정성이 왜 이렇게 안 발생하는 저도 그 발생하지 않나요? 무당층이 40% 가까이 증가한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정쟁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기국회라는 아주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예.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또 그것을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저는 굉장히 그 여야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그 화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경제고 민생이라는 게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환호성이에요. 1%대에 연 1%대의 그 이자니까요.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더 민생과 개혁에 속도를 내고 조국 그 장관 문제는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고 자꾸 장외투쟁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험한 말들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서 짜증나는데 너무 그것은
우리 정치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고문께서 이제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는데 국회 상황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중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뭐 대정부 질문도 있고요. 조국 장관과 관련한 2라운드 여야 간 대립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출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번 정기국회는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회입니다만 동시에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소위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하는 그 오촌 조카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무려 10억 원을 넘은 돈을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10억 원이 현금화되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5만 원권으로 2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장 다발 20개예요. 그래서 사과 박스 하나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10억 원의 돈을 현찰화시킨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나흘에 걸쳐 가지고 대정부 질의가 있는데 저는 뭐 정치 분야이든 사회 분야이든 어쩔 수 없이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비리, 그 부인의 증거인멸 행위, 또 지인의 그 부인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국민들은 그것이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보러 좀 제대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딱 시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좀 해라. 이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그만 좀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생을 더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좀 잡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한다면 일정 잡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인영 대표가요. 의회주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주의는 우리는 국회법과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일정은 거의 캘린더 달력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질의한 다음에 예결산 들어가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일정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될 것 같으니까 장관 해임 건의안은 헌법 사항입니다. 헌법이 국회한테 부여한 사안이에요. 그거를 못하겠다고 해서 국회를 안 연다? 여당의 국회 그 원내대표는 누구냐면은 무슨 지위에 있냐면은요. 국회 운영위원장의 지위에 있습니다. 국회 운영이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국회의장 전에 국회 운영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사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못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경두 장관 해임안 말씀하신 거죠? 방금 전에? 그렇죠. 예, 예.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 분야 관련해서 공조를 좀 해볼 태세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쉽지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일차적인 공조를 시도를 할 텐데 거기서도 약간의 뼈거림이 있고 더군다나 정의당이나 평화당 또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런 데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정부 질문 또 국감 이걸 통해서 한번 자유한국당이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본인들이 잘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시도하는데 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조국 장관 문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쌓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 수사 지금 오촌 조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 또 여기에서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 해왔던 여러 가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운명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차분하게 정치권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여야가 모두 해임 건의안의 문제를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석수가 적으니까 안 될 거야.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반대해. 이게 아니라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국민 민심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이 왜 제출돼야 되냐면 이미 여론으로 확인된 것의 절반 이상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미래당이 됐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왜 해임 건의안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저는 국회에서 또 인신에 관한 표결은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 청문회를 할 때 장관이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당 내라고 어떻게 조국 후보자가 무조건 그 자리로 가는 걸 바라겠어요. 제가 보기에 속으로는 저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한연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의당 그 박원석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봤더니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 당론으로 반대 투표할 거냐? 그러니까 당론 안 정한대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미래당이 됐든지 간에 국민적 여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의회주의자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권 공조 움직임에 있어서 앞서 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고 특히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명한 바도 있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손학규 대표 지금 지도부 체제 내 혹은 바른정당계 출신계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수 통합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떤 일단은 입장이십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에 그런 동조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는 독자 생존의 길을 지금 모색하려고 하는데 아까 무당층이 40% 가까이 됐다는 것도 아마 새로운 생각을 다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죽기 살기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대표가 1인 시도 하는데 왜 자유한국당에 표가 가지 않느냐, 민심이 가지 않느냐. 그것은 일단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그동안의 행태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국 장관 문제가 있었지만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문제도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의 그런 아들 음주운전 사고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은 다 기득권 세력으로 또 때로는 함께 싸잡아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뭔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전략적 전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 그렇다면 다음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SNS 통해서 11일부터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나 언론 쪽에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소환 시기 또 소환된다면 어떻게 될지 향후 전국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원래 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3시에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 CNT의 최모 대표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사실은 말맞추기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죠. 그리고 분명하게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유겠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만약에 이제 그 수사를 더 나가면 결국은 지금은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론을 보면 지금 코링크 P라는 데에 있어서의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그 처남이 돈이 들어간 돈이 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과 5억이란 돈이 0.99%의 지분으로 나와 있어서 아 이거는 이면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딸의 학력과 관련해 가지고 뭐 표창장을 만든다든지 뭐 키스트에서 표창장을 만드는 걸 적법하지 않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공사문서 위조의 문제가 있고 문제는 그거를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운영에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조국 장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에 그 지금 이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국회가 또 다음 주에는 대정부질의로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조국 장관 부인을 그 소환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오늘 영장 심사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조국 장관 부인을 구속 수사할지 불구속 수사할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 굉장히 큰 분수령은 이번 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동부가 특위고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